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일 새벽 모의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4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2일과 3일에 4.7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부터 신규 여론조사에 대한 공표 금지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까지 조사한 것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4월 6일 날 발표해도 됩니다. 근데 오늘부터 조사한 것은 앞으로 이제 발표가 안 되고요. 그건 선거가 끝난 뒤에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발표된 게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4월 7일 보궐선거, 그러니까 내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어제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근데 거기서 온갖 정말 지키지도 못할 그 선심성 공약, 이런 거, 그 다음에 교사나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갑자기 4월 달에 나올 상여금이 3월 말에 지급되는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 것인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 보증제를 제안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제 50년 동안 국가에서 책임지고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합니까? 국가가 감당해야죠. 그거 누가 메웁니까? 결국 국민들이 메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약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그냥 무조건 던지고 보자식 공약이다. 이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작년 총선에도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종부세 완화해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근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싹 모른 척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게 기억의 착오다. 이러면서 정정하는. 그러면서 지금 갑자기 그동안 사과 한 번 안 하던 민주당, 또 사과 제대로 안 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 모드로 들어가는 등 선거를 앞두고 각종 사탕발림 정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지지층 결집 이런 것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속보이는 얘기, 속보이는 정책을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다시는 안 속아. 거기다 재난지원금도 3월 말에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이제 꼭 통과이래처럼 된 재난지원금 이 효과도 반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내세운 거는 박영선 후보가 불리하니까 투기이익을 소급해서 몰수하겠다. 이거 우연입니다. 마구잡이죠, 마구잡이.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거 우리가 할 테니까 국민의힘도 응하라. 그래서 국민의힘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누구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있는 데죠. 거기가 어떤데? 전현희 전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까지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거기다 맡기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야당 의원들의 조사를 맡긴다고요?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기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다. 그 결과를 누가 믿겠는가? 그래 놓고서 우리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고 우리가 먼저 했는데 국민의힘은 왜 응하지 않느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태, 이런 것들을 저는 서울 시민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다.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인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지율 회복이 안 되는 것이다. 정직해라. 진짜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일들을 해야, 그래야 진짜 사과하네? 진정성 있네? 이런 것이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흔히 그 교사나 경찰, 그 다음에 일부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요, 작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끝내고서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그렇죠? 그 성과가 대략 한 3월 말쯤에 끝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월 한 20일이나 이때쯤에 봉급 주는데 같이 상여금을 주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여금을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들이. 왜 그러냐?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이런 게 있더군요. 작년 성과평가도 아직 안 끝났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사들한테 일단 B등급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연락이 왔답니다. B등급. 그럼 B등급이라는 건 뭐냐?
평균이죠. 평균이고 나중에 B등급보다 높은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으면 그 나머지 거는 정산해 주겠다. 4월 달에 가서. 그러니까 미리 주겠다. 전형적인 조삼모사죠. 어차피 받을 건데 3월 말에 받으나 뭐 4월 20일 날 받으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액수도 아닌데 그런데 3월 말에 미리 주는 이런 조삼모사를 하니 이걸 받아든 교사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교사들은 이거 처음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코웃음을 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교육부가 얼마 전에 예산 조기 집행 지시를 했답니다. 이거 관권 선거입니다. 그렇죠? 4월 달에 줘야 할 상여금을 3월 달에 조기 집행해라. 왜?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관권 선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찰도요. 초과 근무수당을 31일에 먼저 지급했다고 합니다. 어제 먼저 지급했답니다. 아니 초과 근무수당이라는 거는 초과 근무를 다 나중에 다 취합하고 나서 그거에 합당하게 계산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월 달 거를 미리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초과 근무를 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납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청도요 최근 5급 팀장급 공무원들한테 지난해 성과 평가 등급 중에서 C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위 10%. 이 C등급은 성과급을 아예 안 준다고 하거든요. 이걸 아예 폐지했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 7만 명이죠. 아예 폐지했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성과급 안 주는 거는 아예 없다 이런 겁니다. 왜? 선거 때문에. 명백한 관건 선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 누가 C등급 받을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폐지했다고 그래서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그러면 박수치고 박영선 후보 찍을까요? 글쎄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이런 식의 얄팍한 수법 선거 앞두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지율을 하락하고 정부 여당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방부도 장교하고 부사관들한테 4월에 주던 상여금을 지금 3월 달에 지급했다고 하고요. 전국에 보면 교사가 71만, 경찰이 12만, 군인이 24만, 이제 장교 부사관이죠. 24만 이러는데 아마 이 사람들한테 미리 4월 달에 줄 성과급을 미리 주면 여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글쎄 뭐 도움이 되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국민의힘 조호영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 문제는 누가 투표장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우위 이런 부분에 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엄살을 떨었다. 이건 뭐 엄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동아일보가 창간 101주년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여론조사를 실제 한 거는 3월 28일,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제죠. 그제 29일까지 한 것을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발표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여론조사를 못 한다는 것이죠. 뭐 그 새로운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거의 마지막 공표 금지를 앞둔 마지막 여론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오세훈 52.3, 박영선 30.3 그래서 무려 22%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이 두 사람을 합치면 거의 83%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모름, 무응답, 없다 뭐 이런 것이 17%입니다. 17%. 이 17%를 박영선 후보가 다 가져간다고 해도 상황을 뒤집지는 못한다. 이런 결과죠. 물론 2010년에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후보한테 이길 때 그때 0.6%포인트 차이로 이겼었죠. 그때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17%포인트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거는 그거보다 더 납니다. 뭐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거는 뭐 흐름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여론조사는 흐름이요 한 번도 박영선 후보가 뒤집지 못했습니다. 단일화된 이후에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된 이후에 한 번도 뒤집지 못했다. 그러니까 흐름도 똑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박영선 후보가 이기는 그런 이변이 초래된다면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 이제는 다 문 닫는다. 왜냐하면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는 틀릴 수가 있지만 적어도 흐름 자체가 틀려버리면 여론조사 전체가 다 엉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럼 뭐 앞으로 그런 여론조사 뭐하러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는 과학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어제부터
여론조사 못 믿겠다. 박영선 후보 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건 각자 진영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치부 기자를 30년 넘게 해가면서 본 경험적 결론은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 쪽은 선거에서 지더라. 한 번의 예외도 없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그 예외 없는 저희의 경험, 이것이 저는 맞으리라고 보고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오세훈 후보가 모든 연령대에서 박영선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단 한 군데 40대에서만 제외하고요. 어느 여론조사는 40대에서도 앞서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 이번 이 리서치 앤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60대 이상에서는 무려 65.1%, 40대에서는 오세훈, 박영선이 비슷합니다. 비슷하는데 박영선이 약간 앞서는 정도, 요 정도고요. 그러니까 뭐 이번 여론조사의 흐름으로 볼 때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앞으로 여론조사가 또 있긴 있지만 발표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흐름 변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자, 그리고 이번 이 동아일보 여론조사는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대권 후보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대권 후보 여론조사는 아까 오세훈, 박영선은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한 조사고, 대권 후보 여론조사는 전국을 상대로 한 조사죠. 이것도 날짜는 28, 29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윤석열 31.2, 이재명 25.7, 이낙연 9.3, 안철수 4.7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이것도 조사를 했는데 잘하고 있다가 36.3, 잘못하고 있다가 57.4 이렇게 됐고요. 가장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이 무엇이냐 하는 건 당연히 부동산이었습니다. 이게 54.7%가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이게 LH 투기 의혹과 겹쳐서 그런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꼽혔는데, 자, 그러면 정책별로 100점 만점으로 당신은 몇 점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걸 또 조사를 했더군요. 여기에 보면 남북관계 개선 42.9, 이거는 낙제는 면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낙제가 40점이죠. 과락이라고 하는 것이 40점인데 그걸 가까스로 면했는데, 글쎄 이것도 어떻게 면하게 됐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남북관계 따져보십시오. 뭐 봄날은 왔다 그러는데 봄날이 어디 왔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남북관계를 어찌어찌 하고 미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있죠. 단 하나도 지켜진 것 없습니다. 단 하나도 성취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한 갈등만 일으켰었죠. 그런데 뭐 개성지구 연락사무소는 폭파되고, 뭐 금강산 개성공단 뭐 다 폐쇄된 대로 그대로 있고, 북한의 핵은 여전히 개발돼서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됐고 남한은 문재인 보유국이 됐다고 지금 박영선 후보가 얘기했다가 최근에 그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고, 그런데도 아직도 42.9, 상당한 국민들이 아직도 남북관계에 관해서 뭔가 착시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장 이 부분에 관해서 38.7 낙제점이죠. 국민통합 36.2, 이것도 당연히 낙제점입니다. 일자리 창출 34.3, 이것도 낙제점입니다. 부동산 정책,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20.8, 이건 뭐 낙제 점수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정도로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4년차, 이제 5년차로 들어가는데 5월부터 5년차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달부터 5월차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문재인 정부의 각 분야의 성적, 이거는 전 분야가 과락인데 남북관계 개선 부분만 과락을 가까스로 면한 이런 상태가 돼버렸다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오세훈, 박영선 후보 간의 마지막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이게 이제 마지막 변수는요,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금 풀었지 않습니까? 전 국민한테 주는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재난지원금을 풀었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사전투표는 뭐 모르겠지만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그 여야 지지층이 지금보다는 결집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사실은 4월 1일 한 오늘 정도부터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글쎄 3월 28, 29까지의 조사에서는 그게 아직 포착이 안 됐습니다. 근데 막판 지지층 결집이 얼마나 이루어져서 이제
근접하느냐 두 후보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바로 걱정하고 있듯이 이제 여당이 조직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이 조직력이 얼마나 힘을 발휘하느냐, 요거만 마지막 변수로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